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부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될 오종원 평가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의 내용은 자료집에 보시면 55쪽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번 입시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또 지원자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 합격선의 변화들, 이런 사항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5쪽의 첫 번째 나온 내용이요. 이번 6월 모의평가 지원자 특징을 통해 봤을 때 올해 과연 2021 수능은 몇 명을 볼 것인가도 가장 관심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 이번 평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실제 작년하고 동일한 기준에 비교해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식의 추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작년도 수능보다 5만 명 정도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 올해 특히 고3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많이 겪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작년보다 5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학들 아이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올해 수능 지원자가 대략적으로 50만 명을 조금 못 미치는 약 49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지원자 추이는 올해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작년 대비 예를 들어서 이제 재학생이 약 4만 5천 명 줄었고, 또 졸업생도 1만 명 정도 줄어서 실제 그러한 추이를 예년의 경험으로 유추해 본다고 하면 대략 정도 작년에 54만 명이 저희가 수능을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보다 5만 명 정도 감소한 약 49만 명 정도 예상이 되니까 실제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입시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학년 때는, 우리 세대에서는 대학들 아이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입시를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그죠?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위치를 졸업생이 포함한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지난 이제 4월 모의평가 경기도 교육청이죠. 그 모의고사도 정적인 수치가 나왔고 순위도 나왔죠,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졸업생이 참가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절름발이 정도의 위치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어쨌든간에 졸업생이 들어와서 시험을 겪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가 이번 수시에 어디까지 지원할지, 또 정시에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가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2021 수능의 6월 모의평가는 바로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합니다. 저희가 교육청 모의고사도 나름 이제 출제 원칙이라든지 평가 출제 난이도, 경향 등이 대략적으로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 측하고 또는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교사들이 출제하는 패턴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원이잖아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국어는 어떻게 나왔고, 수학, 가역, 나영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했는데 실제 어떤 시험의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구체적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혹시 고1과 고2 갔다 온다면, 고2 학생들은 2022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변화가 또 있죠. 국어든 수학이든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평가원에서 예측들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원 홈페이지에 2022 수능 예시 문항을 정확히 수학 문항하고 또 국어 문항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 사항을 참고하면 앞으로 내년도 치를 수능에 대해서 참고가 되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보고서 과연 이제 이 시험이 직접적으로 수능하고 똑같이 출제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과연 정시 지원서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파악해보는 작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과 경우인데요. 국어, 수학, 탐구 300점 원점수 만점에 서울대 지원서를 저희는 300점 만점 290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고대 지원서는 280점, 중앙대 시립대리죠. 주요 11개대 지원서를 267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과 똑같은 6월 모의평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온 관계로 점수가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점수 지원서를 보고서
정시는 내가 이 정도의 대학이 가능한데 이번 수시에는 어디까지 지원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울 기준에서는요 300점 만점에 230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인서울은 230점 이상이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정시에 지원 가능하니까 과연 수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연계입니다. 그죠? 자연계도 서울대 지원서는 266점, 연고대 지원서를 260점, 중앙대 시립대 지원서를 248점, 인서울 지원서를 212점 보고 있습니다. 지금 57쪽의 그 PPT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참고해서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내가 이번 맞은 점수가 국어, 수학, 탐구를 쭉 원점수 합쳐보니까 대략 밑점 나왔다. 그 점수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시 지원, 정시 지원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입시를 여러 번 치러본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6장 쓰고 뭐 안 됐을 때 정시 쓴다는 판단이 쓰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고3 수험생이라든지 겪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일단 한번 성적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모의 평가가 이제 다음 달 7월 중순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 결과를 보고서 대략적으로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이 합격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입시라는 것은 큰 틀에 져있습니다. 수시가 다 있고 그다음에 정시가 있는데 수시 합격하면 당연히 정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통상적으로 6장 원서를 쓸 때 약간의 상향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향 지원할 때 마지막 선은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정시에 넣으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보통 하한선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 6월 모의평가 일단 가채점도 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성적표 나온 결과를 보고서 대략적인 수시 지원서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시는 직접적으로 수능이 최저 기준에는 통과가 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합격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학생부 내신 성적이고요. 대학별 고사를 본다고 하면 논술들은 면접 성적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시 지원 대학에 내가 쓸 수 있는 점수가 합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당연히 내신 성적입니다, 그죠? 내신 성적이 이번 이제 고3 1학기 기말고사에 다 포함했을 때 몇 등급이 나오냐? 대략적으로 1.5등급 이내 나온다? 그럼 내가 이제 상위권 지원 대학을 써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2.0등급 그 전후 나온다? 그럼 뭐 서울적 중위권 대학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2.5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서울적 중하위권 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3등급 이내는 든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일반고 기준에서 인서울이 한번 써볼 수 있는 상황은 나옵니다. 그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일반고 기준에서 그 내신의 그 성적대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학종을 지원할 것인지 학생부 교과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또 자신의 갖고 있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스펙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상 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또 이제 창치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보시면서 과연 비교과 활동이 내 교과 활동을 뭐 0.5등급 정도 역전할 수 있는 정도 잘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학종 중심으로 쓰시는 거고요. 나는 이제 뭐 학종을 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수상 실적도 뭐 거의 없고 뭐 창치 활동도 열심히 안 해서 뭐 적힌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전하게 또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비교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9월 모의평가도 한번 보고서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까지 보고서 원서를 좀 높이 쓸지 낮게 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58쪽인데요. 올해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안에 또 기쁨도 실제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올해 학생들은 전년도 학생보다 또 5만 명 정도 감소하는 그러니까 학령 인구 절벽에 절정에 있는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올해 기준으로 따서 봤을 때요. 작년, 재작년 밀레니엄 세대라고 포함해서 봤을 때는 밀레니엄 세대 기준 올해 고3 학생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실제 10만 명 이상이 줄었을 때 합격자 내신은 상당한 정도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작년도 2019 수시 결과 나왔죠. 그 다음에 2020 수시 결과 요 19 결과와 20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상위권 내신에서도
0.05등급에서 0.1등급, 또 중위권으로 가면 0.2등급 정도 내신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는, 오늘까지 찾아본 자료는 뭐냐면 연대 결과를 봤을 때도 분명 0.1등급 정도 하락했고요. 한양대 교과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0.06등급 정도 하락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자료를 찾아봐도 기본적으로 작년도 교과 합격선보다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교과 합격선보다 작년 교과 합격선이 0.1등급 전후로 해서 합격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올해도 역시 고3 수험생들이 작년보다 분명히 5만 명 정도 감소할 상황일 텐데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간에 분명하게 합격자 내신 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간 정도가 최상위권은 0.05등급, 그다음에 상위권은 0.1등급, 중상위권으로 가면 0.2등급 정도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실제 대학별을 발표한 올해 수시 결과자를 보시고 그 정도에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해 보시면 올해 전반적인 수시 합격선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021 전체적인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전국 대학을 통째로 봤을 때는요,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42%인 14만 명을 선발하고요. 학종은 8만 6천 명, 약 25%를 선발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른쪽 넘어오죠. 주요 상위권대로 가면 교과보다는 종합이 좀 많습니다. 주요 11개 대 기준에서 종합이 15,000명, 약 44%, 교과가 7% 정도 약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방대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시는 상황에서는 뭐 학종 또 간과하고 교과 전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요 선호도 높은 대학들이 학종을 통해서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일단 교과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비교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보는 정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수시 교과 전형이 제일 많지만 상위권 내려가면 약간의 학종 인원이 훨씬 많다.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고, 다만 이제 여전히 정시 수능도 약 30% 정도 선발하고 2월까지 되면 약 35% 정도는 선발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내신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수능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수능을 끝까지 보고 오시고 정시에 대한 대비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이제 2021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인원 나왔으니까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60쪽 보시면요, 저희가 건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까지 주요 15개대에 대한 자료를 주로 학종 전형에 대한 작년도 입시 결과를 쭉 평균 내봐서 기록해 봤습니다. 그죠? 건국대학교 3.0등급, 경희대학교 2.8등급, 고려대학교 2.5등급 기재돼 있으니까 이 평균 성적대를 쭉 보시고요. 다만 학종에서의 내신 평균은요, 약간의 특히 주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비교과에 따라서 약간의 0.2등급 정도의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주요 상위권대는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도 같이 지원해서 합격을 하다 보니까 그 내신 합격선이 일반고 기준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상위권대는 대체 2.0등급 이내가 들어야 일반고 기준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등급대 전후, 2등급에서 3등급 초반대 정도 되어야지 학종으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평균일 때는 관심 있는 게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평균이고, 야, 그리고 나서 커트 차이는 얼마나, 누가 마지막 문 닫은 점수 가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평균이 2.5등급이라 치면 마지막 합격자 커트라인, 마지막 문 닫은 점수는 대략 3.0등급 정도, 0.5등급 정도 거의 뭐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또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점수는 평균으로 보시고요. 커트라인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보다 0.3이나 0.5도 약간 빠진 상태에서 보셔도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입니다. 그죠? 가천대 2.5등급, 가톨릭대 2.5등급 등등 나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은근히 저희가 선호도 기준에서는 아주 높지는 않아도 교과 전형으로의 합격수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유가 있죠.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를 또 보게 돼 있고, 또 종합 전형은 대체로 면접도 보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경우 때문에 통상적인 아니죠. 그러니까 학종은 그렇다 보니까 교과 전형은 면접도 많이 없는 편이고 서류 평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내신은 통상적으로 학종 전형보다 많으면 1등급, 0.5등급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나는 비교과 스펙이 너무 부족하다. 또 학생에 따라서는 나 면접이면 거의 젬병이다. 이런 식 조금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다만 교과 전형 합격선이 여전히 종합 전형보다는 높다 보니까 높은 거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전국 의치한수 모집 인원입니다. 그죠? 의대는 38개국 약 2,977명, 치의대 11개 630명, 한의대 12개교, 수의대 10개교 중 모집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의대하고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수시 정시 비율이 대체적으로 6대 4 정도 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정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치한수라는 것이 워낙 전문직을 선호하고 합격선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능 취조도 1등급 2개 정도 전후를 요구하는 정도로 상당히 수능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중요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치한수에서 뭔가의 합격을 노리는 이런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면접 대비가 잘 되는지를 이런 여러 가지 삼박자를 잘 살펴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에 대한 전형 영입 선발론이죠. 교과가 27%, 학종 30% 등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를 교과하고 종합으로 모집하는데 저 지방의대는 교과 전형이 많은 편이고요. 그죠? 수도권 의대일수록 종합 전형이 많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주요 한 20여 개 의대에 대한 전형 방법과 작년도 입시 결과를 저희가 기록해 놨습니다. 가천대는 70% 컷 점수가 2.2등급, 가톨릭대 1.1등급, 건양대 1.38등급 쭉 나옵니다. 그죠? 의대다 보니까 워낙 합격자 내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합격자 내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1등급 후반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종이 아닌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 초반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또 의대에 대한 서로도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나 높게 걸려있느냐 낮게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을수록 반대 합격자 내신 높은 편이고요.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합격자 내신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학생 수험생에 따라서 내가 내신에 대한 정도와 수능에 대한 그 강도 고득점 여부에 따른 약간 지원 추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나와 있는 2021 사관학교 경찰대 주의 변경 사항은 일단 경찰대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하면 좋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죠? 그 자료들이 62쪽, 63쪽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63쪽에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재작년 3년 전까지의 주요 합격선이 나와 있으니까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대략적 300점 만점에 250점 전후면 1차 학과시험 통과 가능한데 이 점은 주로 이제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해서 이번 8월 15일 날 1차 학과시험을 보니까 그에 대한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저희 종락원에서 이제 사관학교 모의고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사전 테스트로서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4쪽입니다. 그죠? 2021 대입 수시와 정시 대비 전략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금의 상식은 이게 그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학생부 성적이 수능도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당연히 모집 비율이 높은 수시 전형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보다 수능이 훨씬 잘 나온다. 수능이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정시의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정시 중심으로 대비하는데 수시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주로 소신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생부 수능이 그만하다 생각하시면 수시와 정시의 모집 비율대로 6대 4 정도로 적정하게 지원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64쪽에는 이제 그 마지막에는 대학별 전형계획 이행 및 전년도 결과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설명회 때마다 그럼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이트를 참고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 제가 넘버원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베스트 원 넘버원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 사이트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의 그 입시 결과라든지 올해 전형 계획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자료가 198개 대학 전체 대학에 대한 자료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죠?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대학 어디가 여기서 나타났던 그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대학 홈페이지에는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요. 상당한 정도로 입시 결과에 대한 공개를 좀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교육비 평가를 받을 때 어떤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세한 입시 결과를 보는 것도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학 웹진으로 서비스는 아로리 사이트에 작년도 표본했다는 입시 결과라든지 학생이 무슨 책을 많이 읽었는지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는 면접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그 내부 웹진 자료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다고 해서 성적이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참고하면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이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입시 설명회를 다 공개했습니다. 입시 설명회 공개한 자료를 자세히 보다 보시면 활동 우수형은 몇 점대 합격을 했는지, 과연 국제 계열은 또 어떤 식으로 합격을 했는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역시 고려대학교도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입학 전형 소개 및 또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대비라든지 혹은 작년도 입시 결과를 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돼요.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학종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신 합격선을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경희대학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 홈페이지 찾아가서 입학처 입시 결과를 찾아보시면 큰 도움 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이 자료에는 2020학년도 선행학습 보고서라는 그 자료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선행학습 보고서는 나름으로 보면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면접이나 논술을 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인데요. 다만 선행학습 보고서에는 어떤 입시의 보고가 실려져 있냐면 논술을 어떻게 냈는지, 면접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자세한 출제 근거라든지 그 교육과정의 지침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 올해까지 적성을 보죠. 적성, 면접 등에 대한 자료는 이 선행학습 보고서를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서울진로지향정보센터, 여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주로 설명했던 자료가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보는 SNS 그 포털 사이트 수만이, 수능날 만점지 시험지를 휘날리며, 그 수만이 약자입니다. 포만한, 오르비, 파판달브스 이런 정도의 자료들 좀 참고하시고, 사관학교는 제복인 이런 자료를 사이트 참고하시면 아마 실제적인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65쪽입니다. 65쪽 보시면 올해 주요 6개 교회에 대한 수시 전형 일정이 다 발표됐습니다. 그죠? 서울대는 원서 접수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자기소개서는 그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아마 지금 정도에서는 특히 학종을 쓰는 학생일수록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꼭 원서 마감 시간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자료 쭉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67에서 15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전형 계획 설명은 어디까지 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87쪽까지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8쪽부터는 의치한 수의대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자료도 세부적인 내용들 읽어보시면은 이 대학은 이렇게 수시에서 선발하고 정시에서 선발한다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05쪽 보시면요. 105쪽에는 사관학교 경찰대 전형 방문성 및 대책이라는 자료가 실려져 있는데요. 역시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는 역시 수시 6개 지원하고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대학이죠. 그죠? 그래서 그쪽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0쪽 보겠습니다. 110쪽.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021 수시 지원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있을지 또 이런 드라이브 설명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첫 번째, 내신 성적을 가지고 당연히 합격선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작년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내신 성적대가 합격 가능한지 여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 당연하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으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지만, 대학별 고사 등. 근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를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입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통과 가능한지 이 여부를 판단하고, 또 마지막으로 111쪽 나와 있죠. 대학별 고사 일정. 왜 일정을 하게 되냐면요. 당연히 면접이 같은 날 잡히면 두 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논술도 같은 오전 때 잡히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잡는 거, 이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12쪽도 이제 거기에 면접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113쪽부터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2부 두 번째 연사에 이제 김명철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그때는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설명해 드리냐면, 밑쪽이죠. 137쪽이죠. 137쪽에 6월 모고사 이후 시기별 입시 전략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대기 일정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죠. 왜냐면 모집 변경 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시 모집도 일정이 변경됐는데 이건 뭐 수시 끝난 다음에 얘기니까 일단 수시 전형의 일정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9쪽 대입 시기별 입시 전략 고3 수험생들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 9월까지 판단하는 전략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140, 141쪽 보시면 이쪽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상세한 정도의 그래픽으로 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일레상스 전형 또는 이제 학생부 추천 전형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 가입하면 불합격 학생이고요. 동그라미 쓰는 것은 이제 합격 학생입니다. 그 자료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요 정도 되면은 합격 가능하겠다. 아 요 정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경희대학교도 다양한 고교육에 지원하다 보니까 일단은 1등급 그래서 2등급 초중반 때에서 합격선이 나오는 학생들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4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은 혹시 특목고 자사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합격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네오레상스 전형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죠. 고교 연계 전형. 고교 연계 전형은 상대적으로 뭐죠?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건 이제 일반고 중심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이 142쪽 보시면 경기대학교도 이제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소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까지 확인해 보면 따르면 뭐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또 동국대학, 건국대학교도 자세한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입시 결과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그 성적 자체가 일반고 기준으로 봐도 그냥 그 정도 성적 때문에 합격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자료도 나와 있고요. 입시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5쪽부터는요. 어떤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고2, 고3, 앞으로 고2생이죠. 고2생들 나와 있는 거 어디 나와 있냐면 153쪽 보시면요. 153쪽 앞으로 고2, 고1들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고2 학생들은 2022 수능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2022는 수능 패턴이 바뀌잖아요. 국어도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고 수학도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시 문항이 어디 실려있다 했겠죠? 평가원 홈페이지에 2022 수능 예시 문항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다만 올해 수능을 어떻게 지켜보냐면 이런 패턴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수능 국어는요. 기본적으로 화작 문법이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문학, 비문학 파트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2 수능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학, 비문학 파트는 똑같이 공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고 앞에 1번부터 15번까지 나오는 화작, 문법이 나오는 언어 매체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학은 가역, 나형으로 나눠 치르잖아요. 이 부분이 2022 수능부터는 공통인 수일을 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 나형에서 확률과 통계를 싹 빼버리면 수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통범위예요. 그 부분은 공통범위는 문과도 해당되고 소위 말해서 이과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2022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과 수험생들, 미적 또는 기하 선택 학생들은 뭐냐? 수위라는 공통 부분에서 확률과 통계 뺀 부분 나머지에 대해서 올해 수학 가형에서 치르는 미적 부분을 추가시키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2022도 어쨌든 2015 개정교육 과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패턴을 가지면서 공통과 선택했으니까 어떤 식의 출제 범위의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료집에 상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었으니까 보시고요. 혹시 이제 저희가 아마 계획에 따르면 이 온라인 드라이브 스루 설명회가 또 온라인으로 또 찍어서 또 이게 또 우리 종당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내용을 좀 하나하나 새겨 들으시면 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